프로그램을 맡고 연출을 시작한 지는 3년째 된 PD고요. KBS 예능국에 입사해서 예능 PD로 살아온 지는 17년 된 PD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죠? 너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개콘만 성공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맨파워, 두 번째 다양성, 세 번째 땀입니다. 맨파워라 하면 다음이요. 개콘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개그맨들이 다양하게 개콘이라는 가두리 안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자기 개그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가 보이시나요? 김준호, 김대희 파입니다. 김준호 좋아하세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준호, 김대희파, 일명 젖은 낙엽파라고 합니다. 99년도에 개그콘서트 시작할 때 막내였어요. 이 친구들이 막내였는데 지금껏 개콘에 남아있죠. 이들의 생활 모토도 개콘에 어떻게 하든 붙어만 있자라는 모토로 개그를 만들 때도 너무 재밌는 개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재밌는 개그를 만들어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수성, 꺾기도 이런 개그들 재밌긴 하지만 막 미치도록 재밌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재밌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개그를 만들어서 개콘의 몸통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두 번째는 언저리파입니다. 이수근, 김병만파가 그들의 수장인데요. 왜 언저리냐면요. 수근이하고 병만이는 이렇게 셋만 보시면은 제일 잘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F도 제일 많이 찍었고요. 제일 많은 팬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개그맨들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쪽 파는 공채가 빨리 됐어요. 14기예요. 근데 이쪽은 17기, 18기. 개그맨 시험을 평균 7번은 떨어진 애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가진 색깔이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래서 언저리에서 고생만 하다가 막판에 개그맨이 돼서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어떤 열망과 집착, 딴 사람에 대한 복수심, 이게 굉장히 가득 차있는. 해안이 부족한. 저도 시계를 돌리고 싶다면은 그때 김병만, 이수근을 빨리 붙여가지고 내가 너를 키웠잖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근데 해안이 부족한 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 친구들의 문제도 있었죠. 그것 말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이 친구는 3년이 지나서야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17기로 붙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또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치다가 나중에서야 빛을 본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에는 그런 식으로 꽁트 연기가 아닌 자기만의 특장점이 확실한, 근데 그 확실한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친구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파가 바로 나홀로 파입니다. 박성호가 만든 파인데요. 여기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딱 3명입니다. 박성호, 화연이, 최우종. 근데 박성호가 만든 파고요. 이들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3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말로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명의 공통점은 남성인권보장위원회라는 코너 기억하세요? 그 멤버였어요. 그때 박성호가 중간에 앉아있고 황현이가 앉아있고 오른쪽에 북만 치던 소년이 최우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샷이 잡힌 적도 없었고 웃기는 부분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남성인권보장위원회라는 코너는 개콘의 역사상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뭐냐면 토크 개그, 말로 웃기는 개그의 어떤 가능성을 연 코너였어요. 다양한 그 파들에 속해 있는 개그맨들의 특성이 또 역시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고 뭐 보고 있는 거죠?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콘을 14코너나 계속 보지만 지루하지 않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출을 할 때 저의 일방적인 노트예요. 제가 연출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 분류를 합니다. 개그맨들 100명이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조직에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건 간에 그 안에 속해서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어떤 장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때 그걸 평가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얘는 뭘? 개그콘서트는 국내 유일 출퇴근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무한도전,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들은 2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약속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2주에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근데 개그 콘서트는요, 월, 화, 수, 목, 금 1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자리에 꼭 출근을 해야 됩니다. 대신 제가 보장해 주는 건 개그 콘서트 팀 안에서 100명의 팀 안에서는 언제든지, 비록 이번 주에 방송을 못하지만 언제든지 네가 코너를 짜오면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최호중 같은 경우에 애정남을 만들기까지 한 달 동안 12개의 코너를 가지고 왔고 12개의 코너를 매번 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까이는 동안 이 친구가 포기하고 집에 갔다면 지금의 애정남이 없었겠죠. 근데 제가 뭐 푸시한 것도 있었지만 본인도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애정남이 탄생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출연을 못하니까 월세를 못 내고 수도가 끊기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 34만 원도 못 받아서. 저도 인간인지라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꼼수가요. 혹시 비상대책위원회 초창기 때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태권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명이 무르렀다 무르러나죠. 왜 굳이 10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 주에 코너가 까인 친구들입니다. 어떻게든 출연료를 보존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떼샷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기적인 특허소라 코너 아십니까? 그 코너를 보면은 박성광과 박영진만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4명이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앉아있죠? 어떻게든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 친구여서 그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콘의 성공 요인을, 성공 포인트는 맨파워, 개그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개그맨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다양한 색깔들, 그 다음에 땀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땀이 여러분에게 이 3가지가 잘 응축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